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인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폐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을 진단받으시고 걱정이 많으신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있는데 폐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치료의 가장 큰 전제는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암의 병기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기폐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기폐암은 종양 크기가 1에서 4cm인 폐암을 말합니다. 대개 이제 크기가 작다 보니까 수술로 보통 절제를 하게 되고 일기폐암으로 진단을 되면은 항암 치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CT를 보면서 재발 여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기폐암도 사실은 10에서 30% 완전 절제를 한다고 하지만 재발을 합니다. 특히 일기 환자의 경우 30%의 재발 확률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CT를 찍으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기폐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폐암은 4cm보다 큰 종양을 말하고 크기는 작으나 종양 가까운 곳에 임파선 전이가 있는 종양을 말합니다. 이렇게 종양이 있으면 종양 근처에 이렇게 임파선 전이가 있는 암을 이기폐암이라고 말합니다. 치료는 수술로 절제한 후에 재발 예방을 위한 항암 주사 치료를 3주 간격으로 4번 정도 맞아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기폐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폐암은 보통 크기가 5cm 이상 큰 종양을 말합니다. 덩어리가 좀 크고 그리고 또는 크기가 5cm처럼 크지는 않고 한 2에서 3cm 크기의 종양이더라도 이 가슴 주위에 종격동에 이렇게 큰 기관지 옆에 임파선 전이가 동반되어 있으면 또 상기폐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대개 상기폐암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동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크기가 매우 작아지면 상기라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면역 항암제 치료를 1년 지속하게 됩니다. 폐암은 상기라도 사기만큼 예후가 나빠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동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기폐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폐암은 보통 종양이 있을 때 종양 근처에 이렇게 악성 흉수, 폐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경우를 사기로 분류합니다. 크기가 작더라도 이렇게 폐에 흉수가 차면 폐암은 사기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폐암이 이렇게 한쪽에 있는데 반대쪽으로 전이가 되어 있어도 폐암은 사기로 분류를 합니다. 크기가 작더라도 반대쪽 폐로 전이가 의심되면 사기가 되고요. 또한 여러 장기에 폐암은 전이를 잘 하는데 이렇게 머리, 뼈, 간, 부신 이런 데로 전이가 자라는데 이렇게 여러 장기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 사기폐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폐암인 경우에는 수술 치료는 불가하고 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폐암 사기엔 최근 최신 치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적치료제는 사기폐암도 10년 이상 생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면역주사 항암제 치료가 있는데 본인의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의 사멸할 수 있고 독성도 적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는 세포독성 주사 항암제 치료가 있는데 이전보다 독성이 많이 완화되었고 최근에 면역 항암제 치료제와 복합하여 치료를 합니다. 폐암 완치율과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10년 전에는 폐암 사기 5년 생존율이 5%였는데 지금은 3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표적 항암제는 이렇게 암세포에 표적이 되는 세포 신호 전달 체계를 차단하는 항암제인데 주로 먹는 항암제이고 이 표적 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분은 3개월 후에 표적 항암제 치료제인 알레산자를 복용하신 분인데 이렇게 덩어리가 4cm에서 거의 1cm 이상 작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EGFR 표적 항암제와 ALK 표적 항암제 그 위에 다른 표적 항암제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게 2가지 종류가 있고 EGFR 표적 항암제는 3세대, 2세대, 1세대 이렇게 다 개발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 3세대는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오래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험이 안 돼서 1차 치료를 사용을 못하고는 있지만 현재 그래서 2세대 지오트립이라는 이런 2세대의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이 갑니다. 알크 표적 항암제도 있는데 이게 알크라는 신호 전달을 차단시키는 항암제인데 젤코리, 알레센자, 알룸브릭 이런 약들이 있고 이 알크 표적 항암제는 EGFR 표적 항암제보다 치료 효과가 좋아서 보통 36개월에서 42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됩니다. 장점은 효과가 매우 좋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설사나 피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단점은 이런 표적 항암제는 대부분이 내성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EGFR 표적 항암제는 18개월 뒤면 내성이 생겨서 치료약을 바꿔야 되고 알크 표적 항암제도 내성이 생겨서 보통 3년 정도 뒤면 약을 바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면역항암제 치료제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면역항암제 치료를 했던 환자들의 사진입니다. 면역항암제 키투르다는 면역항암제 하나를 투여했는데 이렇게 7개월 만에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면역항암제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 암세포에 면역 억제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를 차단하여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서 환자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성 물질이 주입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니까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런데 단독제제로 이렇게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면 단점은 5명 중에 1명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사항암 치료와 복합하여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에 계속 많이 사용했던 세포독성 주사항암제 치료입니다. 이 환자도 세포독성 주사항암제 치료를 하였는데 이렇게 7개월 만에 병변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사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독성 항암제이고 보통 항암제는 3주마다 투여하고 보통 2번 정도 치료한 후에 CT로 반응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면 추가적으로 2번 정도 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부작용은 감염, 구강의 궤양, 그리고 미식거리거나 토하거나 또는 식욕도 떨어지고 설사, 그리고 백혈구 저하, 빈혈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폐암 치료는 병기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제 치료, 면역 항암제 치료, 세포 독성 주사 항암 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성이 적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계속 개발 중이므로 폐암 사기라도 희망을 가지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세심하게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